네, 떡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100만 가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세요. 오늘 떡평은 경기도지사 선거 강용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경기도에서의 이재명의 부정비리, 경기도의 상징성 등을 생각하면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여만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침묵하고 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나온 김은혜보다는 문정권의 악정에 맞서 투쟁한 강용석을 지지하여 국힘당의 잘못한 행태에 본때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김은혜와 강용석이 끝까지 버티면 어부지리로 김동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김동연이 뜰 가능성이 높고 강용석이 낙선하더라도 높은 지지율로 낙선하는 경우 강용석 역시 대선 주자급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이 강에게 설득 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이 있어 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신의 출마로 여론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불리하면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이 선전해서 당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낙선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표를 획득한다면 경기도지사 하나를 잃더라도 국민이 국힘당의 인질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볼 수 있으므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강용석의 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서 제야의 자유파가 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후에 공정한 공천과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국힘당의 기회주의 국회의원들이 물갈이 되고 신진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 물갈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글에 찬반이 있겠죠. 이 글을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동의하는 분이 계실 건데 일단 이 글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고른 건데요. 일단 그 논쟁거리를 마련한 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김은혜 후보한테도 어려운 길이지만 강용석 후보한테도 지금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져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자칫하다가는 여기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건데요. 일단은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강용석이 상당한 걸림돌인데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패한 교육감 선거라든지 지자체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김은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단일화 안 하면은 만약에 단일화 안에서 지면 돋바가지 쓴다. 그런 경우라면은 문제가 다른데 이번 경우는 강용석이 입당을 요청했는데 입당을 안 받아준 게 국민의힘이에요. 이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이게 이제 김은혜 후보한테는 골치 아픈 게 그렇지 않았으면 누가 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김은혜 후보는 지지율이 40% 가까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강용석은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율로 보면은 3배, 4배 높죠. 그런데 문제는 강용석이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김은혜 후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일화 안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논리를 하면 강용석이 100% 욕을 먹습니다. 네가 임마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지지율로 왜 30몇 % 되는 김은혜 후보를 단일화 안 해가지고 왜 김동연에게 갖다 바쳤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준석이 강용석의 입당에 원하는 거를 입당을 막았어요. 다시 말해서 입당을 받아줬으면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용석이가 거기 경선에서 떨어지든 붙든 그 게임이 간단한데 게임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이라는 거. 그러면 강용석한테 뭐라냐면 끝까지 이 땡깡을 부려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빌미를. 그걸 제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당을 그때 쿨하게 받아줬으면, 입당을 쿨하게 받아줬는데도 만약에 경선에 응하지 않고 경선에 응했는데도 땡깡을 부리면 이건 100% 강용석 잘못으로 돌아가는데 입당을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당을 안 받아준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강용석이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어떤 비리 밝히는 거에 앙심을 품고 입당을 안 받아줬다, 이런 의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칼자루가 국민의힘이 딱 가져야 되는 칼자루를 이준석이 때문에 이 칼자루가 어정쩡하게 됐어요. 이준석이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강용석의 입당을 흔쾌히 받아줬으면 지금 칼자루는 국민의힘이 꽉 쥐고 강용석이를 후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입당을 안 받아주는 바람에 그다음에 당대표인 이준석이 스스로 성상납 의혹 그거를 제기한 팀이 강용석 팀, 가로세로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묘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은 그 허점, 다시 말해서 국힘당의 강한 정당 아닙니까? 자기는 정당도 없어요.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니네가 나는 명분이 있어. 니네가 난 입당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준 거고, 네가 나 입당 안 받아준 건 너 성상납 의혹 때문인데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왜? 나는 이미 22억 후원금 받았고,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이라는 건 그거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 외에는 못 쓰는 거야. 난 그걸 위해서라도 난 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안 받아준 거에 대한 땡깡도 아스팔트 국민들, 애국 시민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 난 가는 거야. 난 명분도 좋고, 나는 머니 게임에서도 난 이기고, 나는 질 게 없어. 질부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게 만든 게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과 국민의힘. 자,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프게 됐는데 제일 희생자는 누구냐면 김은혜 후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준석과 그의 일당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김은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누가 뭐래도 강용석은 찌그러져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든 간에 단일화에 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김동연이 어부지리를 이기게 되면 욕은 누가 먹게 되느냐? 김은혜 후보보다 강용석이 욕 많이 먹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강용석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어차피 욕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게 이번 기회면은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 먹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 언제 정치인들이 욕 먹는 거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고 욕 먹는 거 두려워하면은 검수완박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검수완박 뿐입니까? 그 당안에 욕 먹는 거 두려워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욕 먹을 거 각오하면서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랬잖아요. 욕 먹을 거 두려워하면 안 했어야 될 것도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야합하고, 정치적 욕심 때문에 욕 먹을 거 각오하고 강행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도망가고, 비겁하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정치적 욕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배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더러,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더러 나무랍니까? 안 돼요. 빌미를 제공했어요. 마지막 카드는 남아있는데, 마지막 카드는 강용석과의 단일화를 이루려면 입당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강용석이 내거는 조건, 여론조사 하는데 당 이름 떼고 그 이름 김은혜 대 강용석으로 여론조사 하자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려면 입당을 받아줘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안 하면은 명분이 없어요. 단일화 안에서 김동연에게 갖다 바치는 거에 책임은 강용석한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은 김은혜가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 공천하는 사람들 당대표한테 돌아갑니다. 물론 그거에 한 60% 그쪽으로 가면 40% 강용석도 욕을 먹겠죠. 그러나 강용석은 지금 내가 볼 때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 남기면은 성공이고 15% 만약에 넘기면은 자기가 득표해서 대성공으로 보고 그다음에 국힘당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창당을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에서 비례대표를 대여섯 명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역구 나가고요. 그런 그 계산을 다 깔고 하는 거예요. 강용석은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계산을 깔고 하는데 어설픈 이준석과 권성동이 이 일을 망쳐서 제일 큰 피해를 누가 보느냐? 김은혜 후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를 제가 그 전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면 입당 받아줬겠죠? 그러면 아름답게 단일화해서 강용석이 되든 김은혜가 되든 보수 우파가 경기도지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입당 안 받아주고 강용석이 열받아서 뭐 창당이니 어쩌니 끝까지 간다니 뭐 이렇게 우기고 그 다음에 지면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강용석이가 욕을 바가지로 먹겠구나 이러는데 물론 욕도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 고수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욕은 강용석이 40% 먹으면 60%는 이준석과 권성동 그 파편이 튀어서 그거 조정 안 하고 뭐 했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잘 조정해야 됩니다. 권성동 등 그 윤핵관이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보수파 아스팔트가 단합을 왜 못하느냐. 이건 저도 안타까워합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는 또 하나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동안에 9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서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아스팔트 애국 세력들 저는 뭐 나중에 합류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싸워온 애국 투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분들은 돈도 바라지도 않고 무슨 뭐 장관 자리나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면서 싸운 분들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해서 그분들을 또 섭섭하게를 넘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국 세력이고 그분들이 홍위병이고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지켜줄 분들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도망갈 놈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정적인 순간 가짜뉴스의 결정적인 순간 맞이하니까 62명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으로 몰아붙인 놈들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다를 거라고요. 천만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윤석열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스팔트에서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은요. 절대로 윤석열을 배반 안 해요. 왜?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라를 구해줄 걸로 믿고 있고 당신이 흔들리면은 안 될 걸로 믿는 순수한 애국정신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인선이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어요. 요 갸우뚱 할 때 애국 인사들의 마음을 잡는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장관 자리도 있고 뭐 차관 자리도 있고 뭐 비서관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사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잘 해야 그걸 아우러야 그 사람들이 방패막이 됩니다. 아니 무슨 자리 달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오해를 하시는데 자리가 아니라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홍위병이 돼요. 그래야 나라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판단을 잘 하시되 우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 PR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